그 다음에 여러분 그 책으로 46페이지 그죠? 사회적 타당성인데, 자, 사회적 타당성은 몇 조? 103조와 104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103조, 104조는 유효, 무효, 무효. 그래? 그럼 103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유의하려면 103조를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공사양성 위반 행위라고 그러고, 요 103조는 민법 전체에 적용된다. 재산법, 가족법 다 적용되고 절대 무효고 일반 조항이다. 그럼 왜 일반 조항이라는 말을 쓰느냐 하면, 여러분 103조, 104조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럼 자, 103조로 보아서 무엇이 선량한 풍속이고 무엇이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법률행위냐, 요거 보아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없고 원칙만 선언하고 있고, 됐습니까? 원칙만 선언하고 있고, 그럼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 누구 판단에 맡기냐면 법관 판단에 맡긴다. 누구 판단에 맡긴다? 법관. 그래서 그럼 어떨 때 103조 적용하냐면, 됐습니까? 어떨 때 103조 적용하냐면은, 여러분 근데 요 강행규정, 요 강행규정을 다른 말로 무슨 규정? 효력규정, 그죠? 강행규정을 위반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이것도 절대 무효거든. 근데 103조에 해당한다. 103조에 해당한다. 이것도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다. 그게. 그럼 어떨 때 103조 적용하냐면은, 요 강행규정, 효력규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 구체적 규정에 의한 무효. 구체적 규정에 의한 무효라는 말을 쓰고, 그러면 요거는 강행규정, 즉 효력규정은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어디에 규정이 있다? 법에.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무효면은 법에 규정이 있는데 위반하면 무효가 되면 뭐 강행규정, 효력규정 위반 무효고, 무효로 해야 되는데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로 해야 되는데 법에 규정이 없을 때 어디에 집어넣냐면 전부 다 103조로 집어넣는단 말이지. 그래서 요 103조를 일반 원칙에 의한 무효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에 의한 무효? 일반 원칙에 의한 무효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럼 좋다. 어쨌든 103조는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무효로 해야 된다. 근데 법 찾아보니까 법에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어디에 집어넣는다? 103조. 근데 법에 규정이 있다. 그러면 무슨 규정 위반 무효? 강행규정 위반 무효.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좋다. 자, 그러면 한 보는데, 그럼 예를 드는데 이제부터 그러면은 이 103조는 전부 다 판례인데, 그러면 자, 범죄 행위, 그죠? 범죄 행위는, 그래서 여러분 형법에서 처벌받고 안 받고 하고 민법하고 아무 관계없다. 됐습니까? 그럼 뭐 처벌하고 안 하고는 형법에서 하라고, 민법에서는 범죄 행위, 범죄 행위를 계하겠다 하면 이거 몇 조 무효고? 103조 무효지. 예를 들면 됐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됐습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야, 오늘 제일은행 틀어라. 털면은 내가 5천만 원 주겠다. 이러니까 을이 무슨 K? 오케이 하고, 됐습니까? 착수금조로 1,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럼 유효, 무효? 무효지. 몇 조 무효? 103. 그럼 여러분 민법 아무리 찾아봐도, 됐습니까? 민법 아무리 찾아봐도 범죄 행위 하면은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분명히 제일은행 트는 것은, 갑이 을에게 제일은행 털면은 5천만 원 주겠다 하는 계약은 유효, 무효? 무효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무효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 아무리 찾아봐도 그럼 범죄 행위잖아요. 은행 트는 거, 그지? 범죄 행위잖아, 그지? 무효인데 아무리 우리 민법 찾아봐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어디에 집어넣는다? 103조 집어넣는단 말이지. 근데 만약에 범죄 행위 하면은 무효다 하는 민법의 조항이 있으면, 무슨 규정 위반 무효인데? 강행규정 위반 무효인데, 범죄 행위 하면은 무효다 하는 민법의 조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럴 때 어디에 집어넣는다? 103조 집어넣는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범죄 행위 하게 하는 계약, 됐습니까? 범죄 행위 하게 하는 계약 무효. 범죄 행위 하게 하는 계약
범죄 행위 항의하는 계약 몇 조 무효? 103조 무효고. 자, 근데 그럼 이런 경우는 그러면 만약에 아까 재련행 털면 얼마 주겠다? 5천만 원 주겠다 해가지고 착수금 얼마 줬다? 1,000만 원 줬단 말이지. 근데 유효 무효? 무효. 근데 그 사람은 실행에 착수 안 했단 말이지. 안 해도 자 무효인데 일반적으로 무효면 준 거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몇 조 무효가 되면 103조 무효가 되면 몇 조 몇 조? 746조. 항상 103조 넣으면 746조 나와야 된다 말이야. 불법원인 급여. 여기서 불법원인은 오직 103조. 오직 103조 무효가 되면 급여 종국적 처분행위. 종국적 무슨 행위? 처분행위. 종국적 무슨 행위? 처분행위 무효. 됐습니까? 종국적 처분행위인데 이런 경우는 자 103조 무효가 됐을 때 안 줬을 때는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국가가 돌려달라 돌려달라 반환 청구하는 거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국가가 잘못한 사람에게 국가가 도움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아까 103 무효는 무슨 무효다? 특이한 무효. 일반적으로 무효면은 중개는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무슨 이득이라는 문제? 부당이득. 근데 몇 조 무효가 되면 103조 무효가 되면 부당이득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다. 몇 조 적용돼서 몇 조 빨리 746조. 불법은 인급여가 돼서 반환 청구 못한다. 왜? 시키는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1,000만 원 받고 무슨 K 오케이 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단 말이지. 양쪽 다 잘못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뭐하지 않다? 조력하지 않는다. 도움을 주지 않겠다. 그래서 범죄행위 하게 하는 계약도 무효. 이런 경우는 몇 조? 746조 해서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 못한다. 예? 자, 근데 범죄행위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돈을 받고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을이라는 사람이 오늘 제1은행 튼다고 합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오늘 무슨 은행 튼다? 제1은행 튼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친구입니다. 친한 친구입니다. 야, 왜 제1은행 털려고 하냐 하니까 갑이 을에게 하니까 을이 내가 지금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래 살아도 한평생 저래 살아도 한평생 털다가 걸리면은 어디에 가서 교도소, 즉 학교 가서 콩밥 먹고 조용히 있다가 나올 거고 만약에 털어가지고 성공하면은 저 산골짜기 가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맑은 공기면서 살다가 나올 거야 하니까 갑이란 친구가 야 어떻게 돈이 2천만 원 때문에 그 귀중한 인생을 그렇게 할 수 있니? 내가 2천만 원 줄 테니까 뭐 하지 마 털지 마 하니까 무슨 K? 오케이. 자, 범죄행위는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돈을 받고 하지 않는다. 그것도 103조 무효다 말이지. 됐습니까? 그래서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품지급계약 하면은 이것도 유효 무효? 무효. 103조 무효인데 자 103조가 되면 몇 조로 갑니까? 자 103조는 몇 조? 746조인데 이거는 내외. 불법 원인이 누구? 돈 받은 사람에게만 있단 말이지. 아까 을에게만 있다. 을의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갑이 돈을 줬다.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다? 을에게만 있다.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103조가 되면 746조의 예외가 되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원래.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럼 다시. 그럼 어쨌든 범죄하게 하는 대가로 돈 줬다 못 돌려받고 방지하기 위해서 줬을 때도 무효인데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걸 돈을 받지 않고 안 했다. 유효 무효? 무효인데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근데 103조는 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다 아까 좀 원칙, 그래서 이렇게 원칙만 선언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누구 판단에 맡긴다? 법관. 그래서 이 103조를 무슨 조항이란 말 쓴다? 일반 조항. 이런 말 쓴다 했잖아요. 그지? 자, 근데 우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니까 부동산과 관계되는 것만 시험 문제 출제한단 말이지. 우리 보통 요거 103조, 104조는 요 조문 두 개만 가지고 대학원 가면은
요걸 한 과목으로 해가지고 한 학기 동안 한단 말이지. 이게 몇 학기? 한 학기 동안 한단 말이지. 그 정도로 중요한 조항이다 이런 말이지.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요는 불륜관계를 가지고 잘 냅니다. 즉 감남과 무슨 남과? 감남과 을려가 됐습니까? 불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럼 여러분 그죠? 이제 교양적인 용어로 하면 불륜계약이지만 시험에서는 불륜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끼리 시장용어로 하면 뭐, 무슨 계약? 첩계약. 아줌마는 첩 이러면 확 미쳐버리잖아요. 그죠? 걸리기만 걸리면 걸리는 게 문제야. 어쨌든 불륜계약 체결하고 불륜대가로 부동산을 정여, 이렇게 해서 잘 냅니다. 정여 됐습니까? 그래서 불륜대가로 무슨 대가로? 불륜대가로 부동산 정여계약 하고 등기해줬습니다. 위험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인데 103조 무효가 되면 몇 조로 간다? 빨리 746조 해서 원칙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 못한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그러면 무효지만 특이한 무효면은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했는데 반환 청구 못한다. 그게 특이한 무효. 무슨 무효? 특이한 무효. 그럼 누가 소유권?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죠? 우리끼리 하면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기술. 그래서 여러분 첩한테 넘어갔다 무조건 못 돌려받습니다. 무효지만 몇 조에 걸려서 빨리 746조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 못하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나옵니다. 불륜대가로 부동산을 정했다. 무슨 방이 그러면 이게 교양으로 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상대방.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는 앞사람이 유혐이는 앞사람이 소유자면 뒤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무효일지라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못 돌려받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첩으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는 그대로 뭐하다? 유효. 누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첩. 무효지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첩으로부터 이전받았다 제3자는 무조건 뭐? 유효. 뭐일지라도 악의일지라도 유효. 이렇게 한다 이게. 요거 잘 된다 이게. 시험은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불륜대가로 부동산 정여 계약했다. 무효인데 못 돌려받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첩으로부터 이전받았다. 앞사람이 유혐이는 뒤사람은 무조건 뭐? 유효. 자, 그 다음에 불륜관계를, 자, 요것도 불륜관계를 뭐 하면서? 종료하면서 부동산을 정여. 부동산 정여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입니다. 요거는. 됐습니까? 끝내면서 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또는 부양료적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첩으로부터 이전받았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가? 기술. 그래서 첩 넘어갔다. 무조건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고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으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는 무조건 뭐? 유효. 요거 굉장히 잘 됩니다. 사법시험도 잘 내고 중개사도 몇 번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불륜대가로 일단 넘어갔다. 그대로 뭐하다? 무효지만 못 찾아오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상대방. 그 다음에 끝내면서 주는 경우는 그대로 뭐? 유효하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상대방.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요거 하고 요거 이제 103조 대표적으로 잘 내는 거고. 자, 그럼 좋다. 범죄하게 하는 게 무효인데 못 돌려받고 방지하기 위해서 줬을 때는 뭐 무효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는 경우? 수익자, 받은 사람. 근데 불륜대가로 부동산을 정의했다. 무효지만 못 찾아오기 때문에 무슨 방? 상대방 첩. 그 다음에 끝내면서 주는 경우는 요거는 뭐하다? 유효하기 때문에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상대방. 그럼 상대방 이전받은 제3자는 그대로 뭐? 유효.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야? 기술. 요거 하고. 됐습니까?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느냐면
그다음에 요 103조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가지고 주로 설명하느냐면은 103조 이게 사행행위 이 도박, 그지? 도박 무슨 도리? 고도리, 그지? 요것도 103조입니다. 몇 조? 103조인데 자 갑과 을이 고도리를 쳤단 말이지. 고도리 쳐가지고 을이 500만 원 잃었습니다. 갑은 도박 채권자고 요거는 무슨 자? 채무자단 말이지. 자 잃었다 500만 원 잃었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빨리. 없다. 몇 조기 때문에? 103조. 무효니까 무효미라 안 줬다 줄 필요 없다. 예? 무효니까 잃었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줬다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잃었다 줄 필요 없다. 없는데 갑이 계속 달라고 하니까 나 돈 없고 돈 대신에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해 줬습니다.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했다. 말소 청구 못합니다. 무효지만 누가 소유권 취득한? 아까 첩처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갑. 왜? 요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안 줬으면 줄 필요 없는데 넘어갔다. 돈 대신에 대물변제로 돈 대신에 물건 소유권 이전. 그걸 무슨 변제라는 말씀입니까?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했다.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넘어갔다 못 찾아온다. 근데 안 줬다 줄 필요 없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법상으로 안 주니까 갑이 계속 달라고 하는데 내가 돈 없고 그러면 내가 6개월 후에 줄게. 몇 개월 후에? 6개월. 그럼 너 안 주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 집에다가 미리 6개월 후에 주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무슨 건 설정? 저당권 설정해놨단 말이지. 무슨 건 설정? 저당권. 자, 저당권 설정했습니다.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죠 아직. 그래서 이 저당권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돈 대신에 소유권 이전해 줬을 때는 말소 청구할 수 없지만 돈 대신에 무슨 건 설정? 저당권 설정.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 자, 안 줬다 줄 필요 없다. 근데 계속 달라고 하면 내가 6개월 후에 줄게.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저당권 설정했을 때는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저당권 대신에 양도담보로 미리 소유권 이전했습니다. 무슨 담보로?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했단 말이지. 자, 그러면 돈 대신에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했던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했던 저당권 대신에 무슨 건 대신에? 저당권 대신에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했던 일단 넘어갔다 말소 청구할 수 없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넘어갔다 요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럼 다시 안 줬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말이. 됐습니까? 계속 근데 갑이 달라고 합니다. 내 돈은 없고 우리 집 팔면 줄게. 우리 집 팔면 줄게. 그럼 내 대신 너가 우리 집 좀 팔아줘. 무슨 건 수여? 대리권 수여. 요거는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무슨 건 수여? 대리권 수여.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요 갑이 요 부동산에 대한 대리인으로서 처분행위. 무슨 행위? 처분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처분해가지고 그 판 돈을 가지고 또 도박 채권에 충당했습니다. 얼마 충당했습니까? 빨리. 500만 원. 500만 원은 돌려달라 할 수 없고 500만 원 초과하는 거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는 103조의 쟁점이 다 들어있다. 예? 자, 그 다음 다시 또 하나. 잃었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무효니까. 그러니까 안 주니까 갑이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금방 뭐랬습니까?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안 주면은 땅에 어떻게 파묻어 버린다고 하고 심지어는 누구 주위에? 을집 주위에 휘발유도 뿌려놓고 이제 일명 휘발유라고 한다 이게 뭐도 뿌려놓고 휘발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단 말이지.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뭐라도 버려버리면 담배꽁초라도 버리면 불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줬습니다. 다시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안 주니까 갑이 뭐도 하고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땅에 어떻게 파묻어 버린다고도 그러고 심지어는 뭐도 뿌려놓고 휘발유 일명 우리끼리 무슨 이유? 휘발유 이런 경우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뭐 할 수 있다? 반환.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논리적으로 자 원칙적으로 103조가 되면 몇 조?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례가.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양쪽 비슷하게 잘못이 있을 때는 국가가 조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금방 요 휘발유처럼 요 지금 고돌이 쳤기 때문에 양쪽 다 잘못이 있잖아요. 준 사람을 급여자라는 말 씁니다. 무슨 자? 급여자. 받은 사람을 무슨 자? 수익자. 자, 급여자도 불법성이 있지만 휘발유처럼 누구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그걸 휘발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수익자의 불법성이 훨씬 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요거 불법이 요거. 그러면 여기는 반환 청구 못하게 하는 것은 비슷하게 잘못이 있을 때 국가가 조력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무슨 유처럼 휘발유처럼 누구한테도 잘못이 있지만 급여자한테도 잘못이 있지만 누구의 잘못이? 수익자의 잘못이 훨씬 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또 휘발유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수익자의 강폭성 갈치성이 드러난 경우 이렇게 판례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방 뭐랬습니까? 수익자의 강폭성 갈치성 수익자의 강폭성 갈치성 이런 단어가 나오면 아 무슨 유를 이야기하구나 휘발유 이런 경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례가 누구한테 잘못이 있을 때 양쪽 그러면 이게 양쪽 다 잘못이 있는데 만약에 반환 청구할 수 있게 하면은 국가가 잘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반환 청구 못하게 하는데 유일한 재산을 줬을 때는 금방 제가 뭐랬습니까? 유일한 재산을 줬을 때는 어떤 재산? 유일한 재산을 줬을 때는 국가 체면도 중요하지만 누구 체면도 중요하지만 국가 체면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무슨 거지로 만들지 않겠다? 똥거지로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는 게 판례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이런 게 이제 몇 조다? 103조.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103조, 이제 103조하고 103조가 나오면 항상 몇 조가 나와야 된다? 700. 그래서 뭐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그럼 개인의 자유를 심의 구성하는 거 이건 유효, 무효. 그 다음 공무원하고 돈하고 결부되면 무조건 무효입니다. 공무원은 국가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공무원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효, 무효. 그건 범죄행위입니다. 됐습니까? 공무원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서 돈 받았다 그것도 유효,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하는 거 무조건 그거 그죠? 막 그런 것 쭉 여러분이 그죠? 뭐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은 요 47페이지 밑에 쭉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 첩계약하면 가장 열받는 건 누가 열받습니까? 처잖아요. 근데 처의 동의하에 첩계약 하더라도 유효, 무효. 왜 무효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빨리. 103조인데 왜 103조고? 법질서 위반. 몇 부 몇 처제? 일부 일처제. 그래서 처의 동의하에 처의 성의하에 첩계약, 불륜계약 하더라도 유효, 무효. 몇 부 몇 처제? 일부 일처제. 뭐 그런 거 기억하고 그죠? 뭐 그런 거. 나머지 여러분이 쭉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했죠. 그 유일한 재산을 줬다.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하면은 그 사람 아까 국가 체면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무슨 거지로 만들지 않겠다? 똥거지로 만들지 않겠다 하는 거 그죠? 그거 뭐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고 그죠? 뭐 그런 거 여러분이 나머지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책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로 가느냐 하면 50페이지로 갑니다. 몇 페이지로 간다? 50페이지 그거 가는데 50페이지 뭐가 있습니까? 이중매매 있죠, 그지? 50페이지 이중매매 한번 보고 자, 51페이지 보면 아까 몇 조 위반하면은 지금 위반은 효과 이거 몇 조 위반 효과입니까? 103조 위반의 효과 103조 가면은 몇 조로 갑니까? 746조 절대적 무효인데 아까 무슨 원인급여?
불법은 임급이요. 국가가 원칙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죠? 그거 됐죠? 예, 집에 가서 한번 봐주시고, 그거다 말이지. 그게. 그래서 항상 103조가 나오면 몇 조가 나와야 되노? 746조 꼭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원칙은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자, 근데 50페이지 그거는 시험 문제 꼭 냅니다. 몇 페이지 거? 몇 페이지? 50페이지. 무슨 매매? 자, 그럼 좋다. 이중매매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이행불능에서도 이중매매가 나왔지만 후발적 불능 에도 나오지만 103조에서도 나온단 말이지. 몇 조? 103조. 이중매매 하면 그냥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아까 그지? 했죠? 했잖아요. 그죠? 하고 자, 요거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죠? 요런 단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하고? 유효고. 무슨 불능? 이행불능.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그지? 후발적 불능이고. 그 다음에 요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의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하면은 요거는 103조 무효. 몇 조 무효? 103.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앞으로 여러분 만약에 내일 시험 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 우리 정리할 때 앞으로 이중매매 한 머릿속에 몇 개 있다? 2개. 유효인 이중매매와 몇 조 이중매매? 103조인 이중매매. 그냥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요거는 꼭 요렇게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 하면 이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몇 조 무효? 103. 자, 그래서 앞으로 이중매매 하면 몇 개? 몇 개? 2개. 오늘은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중매매는 몇 개가 있다? 2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중매매, 그지? 자, 그럼 좋다. 요 값의 집을 누구한테? 을과 매매 계약 체결합니다. 그대로 뭐다? 유효. 그죠? 자, 계약금 중돈 받고 아까 잔금 안 받은 상태에서 값이 병하고 병에게 처분했다. 병이 자 제2 매수인이 알고 있단 말이 값과 을이 매매 계약 체결한 걸 알고 있어도 알고 있는 거 이걸 악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이? 악이. 선이라는 말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무효인 계약 체결한 걸 모르고 매수했다. 선의의 제3자. 알면서 샀다. 악의 제3자 이럽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알고 있어도 제2 매수인이 단순히 악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그치? 계약금 중돈 받고 아직 잔금 안 받은 상태에서 병이 알고 있는 값과 을이 요걸 제1 매수인이라고 그러고 요걸 제2 매수인이라는데 제2 매수인이 제1 매수인과 매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매 계약 체결해도 그대로 뭐 유효. 등기했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제2 매수인. 그래? 자, 근데 요 103조가 되려면 계약금 우리 판례가 아까 103조에 가는 건 전부 다 판례라 했잖아. 그지? 103조는 민법의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원칙만 선언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부 다 누구 판단에 맡긴다? 법관. 그래서 103조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무슨 내다? 판례다. 그래? 자, 그러면은 용 계약금 중도금 받았을 때 병에게 처분했다. 그대로 뭐 단순한 이중매매로서 그대로 뭐 유효. 자, 근데 계약금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까지 받았습니다. 자,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이 뭐까지 받았다? 잔금까지 받았단 말이니? 잔금까지 받았을 때 자, 매도인은 그다음부터 의무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 의무. 무슨 무? 의무. 무슨 무? 의무. 무슨 무? 의무. 몇 가지 의무가 있냐면 2가지 의무가 있단 말이죠. 잔금까지 매도인이 잔금까지 받았을 때는 을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화. 뭐 해줘야 할 의무화? 등기해줘야 할 의무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단 말이지. 됐습니까? 자, 근데 몇 가지 의무가 있다? 2가지. 등기해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매도인이 잔금까지 받고 병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걸 배임행위다 이런 말씀이다. 무슨 행위? 자, 배임행위 이야기해 봅니다. 배임행위 대봐라. 배임행위. 너 의무라는 단어가 나와야죠. 금방 계속 강조했잖아요. 뭐 있는 자가,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행위를 하면 그걸 무슨 행위라는 말 쓴다? 배임행위. 또 됐습니까? 금방 뭘 했습니까? 빨리 배임행위 되라.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뭐 위반해서 행위하는 것을 무슨 행위? 배임행위. 그래서 손해를 발생시키면 무슨 죄? 배임죄 처벌받는다 말이에요. 대기업 총수들은 여러분 삼성전자 있잖아요. 삼성전자 이건희 자기 겁니까? 자기 거 아닙니까? 자기 거 아닙니다. 자기 지분 됐습니까? 삼성전자가 보통 뭐 한 500조 이렇게 정도 된단 말이지. 삼성전자 재산이 몇 조? 500조. 요 중에 이건희 재산은 한 10조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다. 1%면 몇 조입니까? 5조잖아요. 한 1%, 2% 요래밖에 안 된단 말이지, 지금. 나머지는 전부 다 누구 거고? 주주, 그렇지. 근데 자기가 단지 이제 관리자로서 관리할 뿐이지, 하고 월급 받는다면 월급.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 이 재산을, 근데 이 회사를 관리하는데 누구? 아들에게 예를 들면 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자기 재산을 아들에게 정여한다마니, 정여하면 뭐 냅니까? 세금 내는데 그 주식을 만약에 양도한다마니, 그럼 주식이 가장 높을 때 양도하면 세금 많이 내거든. 그러면 일부러 주식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린단 말이지. 그러면 가장 낮았을 때 양도하거든. 그럼 세금 적게 내잖아요. 대신에 다른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막 주가가 뭐 하니까 떨어지니까 처분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의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럼 주주한테 뭘 발생시켰습니까? 손해. 그러면 이제 경제정의실천연합 이런 데서 대기업 총수를 무슨 죄로? 그렇지. 뭐 있는 자가 대라 빨리 이제. 맞다. 뭐 있는, 외워야 되는데 그런 거는 교양. 뭐 있는 자가,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위반해서 행위하는 것을 무슨 행위? 배임행위. 그래서 손해를 발생시키면 무슨 죄? 배임죄. 그치? 그럼 이 관리자는 항상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 주주 이익을 위해서. 근데 자기 아들에게 어떻게 정여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주주에게 뭐를 발생시켰다? 손해. 회사에게 뭐를 발생시켰다? 손해. 무슨 죄? 배임죄. 그래서 주로 예를 들면 뭐 처벌받는단 말이지, 그런 게.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자 여기서 매도인은 무슨 행위에? 배임행위. 매도인은 무슨 행위? 배임행위. 무슨 행위? 배임행위. 아까 자 매도인은 지금 잔금까지 받았다. 뭐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빨리. 등기해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해서 뭐를 체결했다? 계약 체결했다. 이걸 매도인은 무슨 행위? 배임행위. 그럼 매도인이 배임행위 해도 요 제2매수인이 요 계약 잔금까지 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제2매수인이 알고 있으면서 계약 체결해도 그대로 뭐다? 이중매매로 간다 이게? 무슨 매매로 간다? 이중매매. 그럼 요 배임행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단순히 알고 있다 무슨 매매로 간다? 이중매매. 그럼 한계가 어디쯤이냐 하는 그걸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한계.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배임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제2매수인이 알고 있어도 그대로 뭐하다? 무슨 매매로 간다? 이중매매. 근데 이 배임행위를 누가 요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그럼 단순히 알고 있다 그대로 뭐하다? 이중매매로 가고 요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적극 요청. 그 다음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뭐하여? 기망하여. 속이는 행위. 기망하여. 그 다음에 꼬시는 거. 뭐 하는 거? 꼬시는 거. 그걸 법률 용어로 뭐냐면은 교사하여 이렇게 한다. 이게. 뭐하여? 교사하여 매매계약 체결을 하면은 몇 조 무효로 간다? 103조 무효로 간다 말이에요. 그럼 등기했다. 그럼
계약이 무효면은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 빨리. 갑이 소유자지. 갑이 소유자잖아요. 몇 조? 몇 조? 103. 갑이 소유자면은 뭐로 간다? 빨리. 746조 불법원인 급여가 돼서 갑과 병에게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례하냐? 그러면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을이 없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빨리 아까 첩처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그러나 아까 여기서는 을이 만약 을이 없다면 누가 소유권 무효지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근데 여기서는 을이 무슨 금까지 지불하고 잔금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단지 법률 행위로 뭐라는 거? 등기라는 사실행위만 아직까지 못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처분권은 누구한테 있다? 을. 이럴 때 을은 직접 안 됩니다. 우리 법은 직접 안 된다. 을하고 병하고 아무런 법적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없죠. 그래서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이런 말씀입니다. 뭐하여? 대위. 우리 법은 건너뛰는 거 절대로 없다. 항상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누구에게? 병에게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말소해서 다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또 103조 무효가 되면 을은 갑과 병에게 공동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되겠습니까? 그래서 을은 갑을 뭐하여?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 청구해서 다시 무슨 등기? 이전 말소 청구할 수 있고 해가지고 을은 다시 갑에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또 을은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여러분 갑은 말소 청구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왜 못합니까? 746조 나와야지. 국가가 뭐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고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병에게 말소 청구. 그 다음에 그러면 을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 청구하기 전에 병이 정에게 처분했다. 정은 뭐를 불문하고? 선악불문하고 유효 무효. 왜 선악불문하고 무효? 절대 무효니까. 103조 무효는 무슨 무효? 절대 무효. 절대 무효라는 것은 을은 갑을 대위하여 누구한테 가가 있거나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그럼 병이 선일지라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정은.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을은 병이 선의의 정에게 처분한 경우 병이 선의의 정에게 처분한 경우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말소 청구해서 다시 무슨 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있다. 요거 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을은 갑을 대위하여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정이 뭐일지라도 선의일지라도.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범위 안에는 안 들어가지만 여러분 만약에 지금 갑이 뭐까지 받고 잔금까지 받고 병에게 처분했단 말이지. 처분한 게 103조 무효인데 이게 만약에 잔금까지 받고 병에게 처분한 게 406조 채권자 취소권 하는 게 있단 말이지.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만약에 갑이 병에게 처분한 게 을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서 속이면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거, 그걸 사해행위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행위? 사해. 뭐면서 속이면서 손해를 사해행위가 되면 채권자 취소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사해행위가 되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요 을은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 못합니다. 왜냐하면 을이 받을 게 피보증 권리가 돈이라야 됩니다. 금전 채권이라야, 을이 받을 게 금전 채권이라야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을이 받을 게 지금 돈입니까? 집입니까? 집이지. 그래서 을은 됐습니까? 을은 이런 갑과 병에게 무슨자 취소권 406조 무슨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은 뭐 행사할 수 없다. 요거 잘 됩니다. 왜 채권자 취소권 안 되냐면 을이 받을 게 뭐라야? 돈이라야 채권자 취소권 되는데 이게 지금 받을 게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이기 때문에 무슨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요거 잘 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요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줘.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몇 페이지에 있다? 50페이지에. 꼭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 다시 합니다. 이중매매 하면 몇 개 있다? 2개. 그죠? 그럼 단순한 이중매매 하면 그대로 뭐? 유효. 그 다음에 103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건 누구 손에 달렸다? 제2매수인 누구? 각 배명이 중요하다. 배명이는 그냥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배명이 한 것뿐 배명이와 함께 제일 중요한 것은 매도인이 배명이 있어도 제2매수인이 단순히 알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이중매매로 가고 제2매수인이 103조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렸다? 제2매수인은 무슨적 행위가 있으면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몇 조로 간다? 103조 무효. 103조 무효가 되면은 등기에도 무효. 누가 소유자? 매도인이 갑이 소유자지만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없다. 몇 조에 걸려서 집중 몇 조? 746조 걸려서 말소 청구 못하고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그지? 갑은 안 되고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문제 한번 해봅시다. 그죠? 그거 잘 내는 게 여러분 그 51페이지 한번 보자. 예, 금방인 거 51페이지 확인학습 찾았습니까? 예. 갑은 주어 끊고 갑을명 나오면 항상 주어. 갑은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갑을 갑병 이거 딱 나오면 뻔하다. 이거 문제 유형 내용은 아니다. 갑을 갑병 됐습니까? 다시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모은 후 수령한 후 끊고 다시 누구에게?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자, 요까지만 하면 밑에 지문 안 있고 요까지 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합니까? 병. 단순한 이중매매. 그지? 그럼 병이 적극 가담 하면은 몇 조로 간다? 103조. 병이 적극 가담 이런 말은 없잖아요. 없을 때는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이거 지문만 가지고 하면 누가 소유권? 병. 하고 그럼 갑은 을에게 아까 무슨 불능? 이행불능. 이렇게 가는 거지. 틀린 거 찾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면 아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병은 X 토지 소유권을 어떻게 한다? 취득.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면 이중매매입니다. 누가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병. 하고 을은 최고 없이 갑과 계약을 무슨 제? 해제. 아까 무슨 불능을 가지고? 이행불능. 이것도 나중에 뒤에 계약법 끝나야 할 수 있는 건데 미리 우리가 했고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명에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한 경우 나오면 끊고 경우 하니까 이제 하면 몇 조입니까? 이제 103조. 몇 조? 103조. 103조가 되면 이제 몇 조로 갑니까? 746조.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이렇게 해야 돼요. 을은 병을 직접 말소할 수 없다. 맞죠? 예. 그 다음에 갑과 병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무효인 경우 끊고 무효인 경우 하면 몇 조? 103조인 경우. 몇 조인 경우? 103조. 병으로부터 X 토지를 전득한 정은 자 103조 무효는 아까 무슨 무효로 했습니까? 절대 무효. 자, 그러면 을은 갑을 대위하여 누구한테 가가 있건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그러면 정은 선이더라도 소유권 뭐하지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예. 무슨 무효니까? 절대 무효니까. 그렇지. 그 다음 만약 요건 대리해야 되는데 그죠? 대리해야 되는데 만약 병이 자 요거는 이제 요까지 4번까지만 하고 땡 합니다. 5번은 저 대리가 돼야 됩니다.
뭐가 돼야 된다? 대리.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지 말았습니다. 11월 달, 12월 달 문제 풀지 말고 그냥 소설책까지 한번 읽어라 이렇게 했죠. 근데 요거는 만약에 한번 보면 만약 병의 대리인무가 병을 뭐하여? 대리하여 X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 뭐 취득한다. 이것도 만약에 대리가 끝나야 됩니다. 뭐가 끝나야? 대리. 그죠? 그래서 5번은 어쨌든 틀렸는데 맞는 거는 1번부터 여러분 4번까지만 지문 읽어보고 뭐하다 맞다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지금 됐습니까? 예. 5번은 다음에 대리가 끝나야 이건 되지. 그냥 하면은 어렵다. 이게. 자, 요렇게 나온단 말이지. 지문이 몇 번처럼 1번, 2번, 3번, 4번처럼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됐습니까? 예. 요렇게 나온다.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이중매매하고 103조 이중매매의 가장 차이점은 뭐가?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하면은 몇 조? 103조. 적극 가담 이런 말 없으면은 단순한 매매 계약했다 하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병.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그거 하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그거 하고 또 이제 103조 하고 또 중요한 게 이제 103조. 요렇게 해서 끝나고 몇 조로 넘어간다? 104조. 몇 조? 104조. 104조 어디 가냐면은 53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문제 풀면 안 된다 했다 절대로. 몇 월 달에는? 11월, 12월. 문제 풀면 안 된다 이게. 문제 풀면 미쳐버린다. 왜냐면 한번 돌아야 막 뒤에 있는 것도 앞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 안 풀린다. 문제도 안 풀리고 어렵다 이게. 그래서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요 몇 페이지로 갑니까? 53페이지. 무슨 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다른 말로 폭리행위. 몇 조? 104조. 아까 자 103조를 뭐라고 그랬노?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 또는 무슨 양속 위반행위? 공세양속 위반행위 이렇게 표현하고. 자, 민법 몇 조? 민법 몇 조? 104조에 해당하지 않을 거. 해당하지 않을 거. 민법 104조. 근데 민법 104조를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까 그 불공정 법률행위. 불공정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 이렇게. 무슨 행위? 폭리. 근데 요 민법 103조는 제3법에만 적용합니다. 무슨 에만 적용한다? 제3법에만 적용하고 절대 무효다. 무슨 무효? 절대 무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하냐면은 불공정. 무슨 공정? 불공정. 무슨 공정? 불공정. 무슨 공정? 불공정. 그럼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는 거. 불공정이라는 게 없는 거. 가족법에는 가족행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거는 가족행위는 아까 제3법에만 적용하니까 당연히 가족법에는 적용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제3법 중에서 불공정이라는 게 없는 거. 104조 적용하지 않은 거. 무상, 편무계약. 무상 편무계약. 여기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 정여. 정여에는 104조 적용,
불공정이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무상. 여기는 예쁘니까 5개 주고 여기는 못생기니까 3개 주고 하더라도 왜 저기 5개 내가 3개 주는 거야? 내 마음이지 뭐. 무상이니까. 무슨 상일 때? 무상일 때. 기분 나쁘면 돌려줘. 예. 그거하고 마찬가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무상에서는 무슨 공정 없다? 무상에서는 무슨 공정 없다? 빨리. 불공정 없다. 이런 말이지. 104조 적용하지 않는다는 말. 무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주는 사람이 여기는 5개 주고 여기는 3개 주고 내 마음이지. 그게. 무상에는 무슨 공정 없다? 불공정. 불만이 있으면 그럼 가져가지 마. 나눠놓고 그냥 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정이 무상 편무 경매 요거 무상 편무 정여 그 다음에 경매에서도 불공정이라는 게 없다. 싸게 받을 수 있으면 좋다. 싸면 살수록 좋다 나쁘다? 좋다. 요거 없고 그 다음에 요 적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다 적용되는데 여러분 단독행위 우리 저번에 한번 봤잖아요. 무슨 행위? 단독행위. 외상대금 채권 포기. 여러분 구속된 남편을 구속에서 풀어내기 위해서 뭐 풀어내는 조건으로 외상대금 채권 포기 이런 것도 무슨 공정법률행위다? 불공정. 포기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럼 단독행위도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 그 책에 쭉 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된다. 그게. 어디 있노? 53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그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53페이지 정의와 같이 대가적 출현이 없는 무상행위나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경매에서는 10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야기했죠. 단독이 요걸 다른 말로 무슨 대금 채권 포기 외상 대금 채권의 포기와 같은 단독행위는 불공정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적용된다. 이거는 적용된다. 응?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좋다. 자, 칠판 보고 책은 집에 가서 보래 되게.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요 104조를 한번 적어보면 경솔, 공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됐습니까? 경솔, 공박, 무경험으로 인하여 두 번째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자, 그러면 요 경솔, 공박, 무경험 요거를 주관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 주관적인 요건은 여러분 경솔은 알잖아요. 가벼운 거. 궁지는 궁지. 그럼 어떻게 해서 궁지에 몰렸냐?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가리지 않는다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서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이유는 묻지 않는다. 그럼 뭐 어쨌든 궁박이면 어떻게 해서 궁박되든 관계 없다. 그런 말이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무경험은 여러분 또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말한다 하면 틀립니다. 어느 거?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생활의 무경험을 말한다. 특정 영역의 무경험을 말한다 하면 OX, X, 그지? 보통 일반 사회생활의 무경험. 그럼 그럼 경솔, 공박, 무경험은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 한 개만 있으면 됩니다. 셋 중 몇 개만 있으면 된다?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이걸 객관적인 요건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인데 그러면 현저히 공정을 그러면 어느 정도 공정을 잃었을 때
현재의 공정을 잃었다고 보냐? 법원에서는, 법관은. 항상 우리는 이제 법관이 어떻게 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판례에 의하면은 법관의 생각을 나타낸, 법관이 이때까지 판결한 걸 이걸 무슨 내? 판례 이러잖아요. 판례에서는 몇 배? 4배 이상 공정을 잃으면 현재의 공정을 잃었다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럼 민법에서는 몇 가지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까? 2가지. 몇 배 이상 공정을 잃고 4배 하고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요 2개 요건을 갖췄을 때 유효, 무효. 자, 무효가 되면, 자,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4배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돈을 주고 구입할 때는 몇 배 비싸게 구입하고 4배 이상 비싸게 구입하고 내가 팔 때는 몇 배 이하, 4분의 1 이하로 돈 적게 받고 팔 때 뭐 현재의 공정을 잃었다 이렇게 한단 말이지. 되겠습니까? 예. 자, 근데 법조문에서는 주관적인 요건 셋 중에 하나, 객관적인 요건 현재의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 어쨌든 현재의 공정을 잃으면 셋 중에 하나면서 현재의 공정을 잃으면 무효다. 요 2개의 요건만 갖추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법에서는. 근데 판사들은 한 개 더 요구한다 이거. 판사들은 요 2개만 가지고는 안 되고 판례는 하나 더 요구한다. 요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뭐 이용하려는 뭐 악의, 고의가 있어야 비로소 무효가 된다. 자, 그럼 좋다. 여기서 그죠? 갑의 집을 을에게 팝니다. 판단 말이지. 그럼 갑이 경솔, 궁박, 무경험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에 몇 개? 1개 하고 몇 분의 1 이하, 4분의 1 이하 이렇게 적게 돈을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등기해줬단 말이지 이게. 등기해줬단 말이지. 그럼 이건 유효무효 해줬는데 그럼 자 경솔, 궁박, 무경험 하고 몇 분의 1? 4분의 1 이하 적게 돈 받고 등기해줬다. 근데 이게 상대방이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다? 악의. 그럼 누구는 알고 있다? 상대방은 이게 굉장히 현재의 공정을 잃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걸 통해서 그래서 상대방이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악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이 표자가 이런 경솔, 궁박, 무경은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싸게 구입해서 뭐를 취득한다? 이득을 취득한다 하는 걸 상대방 자신은 인식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인식하고 있단 말이지. 했을 때 비로소 유효, 무효. 자,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빨리. 갑을 여기서는 급여자라는 말 씁니다. 갑을 급여자, 무슨 자? 표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을을 무슨 자? 수익자. 다른 말로 무슨 방? 상대방. 자,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여기서 급여자, 수익자. 누가 유리? 빨리. 급여자가 유리하잖아요. 무효가 되면. 왜? 적게 받은 돈 돌려주고 집 찾아올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이렇지. 적게 받은 돈 주고 집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빨리. 급여자. 그렇지. 급여자는 그러면 항상 여러분 앞으로 입증 책임 이런 말 나오거든. 무슨 책임? 입증 책임은 입증 책임 꼭 시험 문제 한 문제 중에 입증 책임은 그때그때 외우는 게 아니고 원칙 항상 입증함으로써 뭐가 있는 사람? 이익이 있는 사람. 여기서는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급여자.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 급여자. 급여자가 일일이 입증. 셋 중에 하나. 몇 배 이상? 4배 이상 공정을 잃었다. 현재의 불균형. 공정을 잃었다. 그 다음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다? 악의가 있다는 걸 누가 입증? 급여자가 일일이 입증. 그래서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4배 이상 공정을 잃었을 때 4배 이상 공정을 잃으면은 당연히 경솔, 궁박, 무경험이 있다는 걸 추정하면은 요것만 입증하면 되고 추정하는 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요거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4배 이상 공정을 잃었다 하더라도 4배 이상 공정을 잃었다 하더라도 요거 있다는 걸 누가? 급여자가 일일이 어떻게 한다? 입증. 그래서 요거는 추정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추정되는 것은 만약에 추정되면은 몇 배 이상? 4배 이상 공정을 잃었다는 건 입증만 하면은 요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요 주관적인 요건도 입증, 몇 배? 4배도 입증,
상대방이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악의가 있다는 것을 급여자가 일일이 무슨 일이? 일일이 어떻게 한다? 입증.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104조 하면 추정되는 거 없다. 그래서 일일이 만보. 무슨 만보? 일일이 만보. 일일이 어떻게? 입증. 누가 입증? 여기서 빨리 누가 입증? 급여자. 그 다음 또 하나. 자, 여러분 아까 103도 무효니 일반적으로 무효면은 찾아올 수 있잖아요.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근데 103조가 되면은 몇 조로 가노? 746조 대에서 부당이득이라는 문제는 원칙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불법원인이 수익자만 있는 경우는 부당이득이 되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104조도 특이한 무효로 있거든.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면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갑과 을 사이의 무효다. 누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냐? 갑과 을, 당사자, 무슨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이해관계만 있으면 무슨지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요 104조에서는 오직 여기는 무슨직? 오직 누구만?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오직 누구만? 급여자만, 무효지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게 절대무효이기 때문에 병이 정에게 처분했다. 정이 뭐일지라도 선일지라도 갑이 일일이 입증해서 무효 주장하면서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그럼 여기는 오직 누구만?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무슨 방은? 상대방이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또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맞는 지문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고. 무슨 직? 오직 급여자만.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자 104조가 되려면 몇 개 요건 갖추고 있으면 됩니까? 3개.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그 다음부터 기억해야 된다. 예? 몇 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몇 배? 4배. 현재의 공절 이런 법률행위. 그 다음에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러한 상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요 3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세 번째. 그럼 만약에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없다면? 악의가 없다면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요 104조는 103조의 무슨 규정이다?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무슨 규정? 예시. 이 말은 뭐냐면 벤다이어그램으로 하면은 요 103조가 있고 103조 안에 구체적인 예가 몇 조? 104조다. 이런 말. 몇 조? 104. 그럼 104조가 되면은 당연히 몇 조? 103조. 그죠? 자, 갑니다. 자, 104조가 되면은 몇 조로 간다? 빨리. 103조. 103조가 되면 빨리 746조. 근데 746조 원칙은 반환 청구 못 하잖아요. 근데 746조의 뭐 예외가 되어서 자, 그래서 누구한테만 잘못이 있느냐 하냐면 상대방한테만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본단 말이지. 누구한테만 잘못이 있다? 상대방.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반환 청구하더라도 무슨 직? 오직 누구만? 급여자만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또 하나 더 하자. 다시 원래 요 대리가 돼야 됩니다. 원래 만약에 본인하고 상대방이 있는데 아까 104조가 되려면 본인, 경솔, 공방, 무혐 셋 중에 몇 개? 1개, 몇 배, 4배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는 악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요 대리인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대리인. 그럼 만약에 그럼 대리인에서 본인 대신에 대리인과 상대방이 했다마니 몇 배? 4배 이상 공절 있고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인데 요걸 주관적인 요건이랍니다.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건가? 요거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하고? 대리인. 궁박은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외워놓으면 나중에 대리 한번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잘 냅니다. 무슨 대? 경무대. 요렇게 기억합니다. 무슨 대? 경무대. 지금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데는 무슨 대입니까? 청와대.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는 청와대를 무슨 대? 경무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경솔과 무경은 누굴 규율하고? 대리인. 궁박은 누굴 규율한다? 본인 하는 거. 요렇게 해서 104조를 끝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법률행위 해석이 있는데 법률행위 해석은 그죠? 이건 다음에 그거 다음 달에 가서 하고 지금 어디로 넘어갔냐면은 무슨 표시로 넘어갑니까? 의사표시로 넘어갑니다. 무슨 표시? 의사표시. 그죠? 자, 63페이지 의사와 표시의 무슨 치? 불일치와 흠결.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